자, 이번 시간에는 확률의 덧셈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해봤자 별거 없어요. 표본 공간 S의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자,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 더하기 B가 일어날 확률에서 A와 B의 교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빼면 됩니다. 그죠?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요, 쉽게 증명이 가능하죠? 왜? 집합에서 우리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 근데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은 이 A 교집합 부분이 두 번이 더해지기 때문에 그거 한 번을 빼주기 위해서 빼기 n의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놈이 성립한다라는 걸 이미 집합 단원에서 배워서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네들의 양변을 그냥 ns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ns로 나눠주시면 여기 있죠? 예,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ns로 나눠주고, 예, 그놈이 뭐가 되는 거야? NA를 ns로 나눠준 거, NB를 ns로 나눠준 거에 합해서 A 교 B의 원소의 개수를 ns로 나눠준 걸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놈이 뭐가 되냐면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이 되는 거고요. 요놈이 PA, 요놈이 PB, 요놈이 P의 A 교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뭐 너무나 쉽게 얘는 왜 그렇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만약 두 사건 A,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면 그랬는데, 배반 사건이란 얘기는 결국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된다는 뜻이고요. 그 얘기는 확률 A 교 B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equal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지? 따라서 어차피 빼줘봤자 0이기 때문에 그냥 A와 B의 합으로 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P의 A 합 B가 PA 플러스 PB가 된다.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보시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6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자. 자,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그러면 짝수의 눈이 나온다 그랬으니까 A는 2, 4, 6이고요. 그 다음에 6의 약수가 나온다 그랬으니까 1, 2, 3, 6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A와 B의 교집합은 어떻게 구하냐? 바로 2와 6임을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PA 합 B, 즉 합사건의 확률은, 자, A가 일어날 확률은 원소의 개수가 3개고 주사위를 던질 때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6개니까 요놈이 뭐가 되는 거야? 6분의 3 더하기, 자, PB는 당연히 6분의 4 빼기 P의 A, A, B의 곱사건이죠. 곱사건의 확률은 6분의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분의 5 되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너무 쉽죠? 미치겠다. 그 다음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눈의 합이 5가 되는 사건을 A, 눈의 합이 7이 되는 사건을 B라고 하자.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눈의 합이 5가 되는 것은 1, 4, 2, 3, 3, 2, 4, 1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눈의 합이 7이 되는 경우는 1, 6, 2, 5, 3, 4, 4, 3, 5, 2, 6, 1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그지?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야, 눈의 합이 5가 되면서 동시에 7이 되는, 즉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가 존재할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A와 B의 교집합은 공집합이기 때문에 그냥 이 합사건의 확률은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그냥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질 때의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36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36분의 얘는 원소의 개수 4개, 그 다음에 얘는 36분의 원소의 개수 6개 해서 36분의 10이 되고요. 약분하면 18분의 5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죠? 이놈이 바로 뭐야? 확률의 덧셈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률의 덧셈 정리는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을 어떻게 구해내는가에 관한 내용이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 하나 더 해볼까요? 여사건의 확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여사건의 확률이라는 건 사건 A의 여사건 A 여집합의 확률인데요. 당연히 이 A 여집합의 확률은 1 빼기 PA가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렇겠네라고 고개가 끄덕여지죠. 그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이 벤 다이어그램 보시면 돼요. 벤 다이어그램 보시면 A와 A의 여사건은요, 둘이 모면서 교집합이 없으면서, 즉 교집합이 공집합이면서 이 둘을 합치면 그냥 표본 공간 S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와 A의 여사건의 이
뭐예요? 합집합이죠. 합집합에 해당하는 합사건의 확률은 요 값이 그냥 얼마인 거야? 얘가 1이 됩니다. 1. 왜? 이게 NS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은 누구랑 똑같냐 하면 PS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전 사건의 확률 1이 되는 거고요. PA와 PA 이 뭐예요? 그 여집합이라고 쓴 건 뭐냐 하면 A와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배웠던 이 덧셈 정리를 이용한 것 뿐이에요. 확률의 덧셈 정리. 그지? 따라서 얘는 1은 그냥 PA와 PA의 여집합이다. 요렇게 쓸 수가 있고요. 따라서 PA의 여집합의 확률은 1에서 PA를 빼준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우리가 지지난번 영상에서 던지기, 육가락을 던질 때, 이 육가락 하나를 던질 때 표본관을 S라고 한다면, 요놈이 등이 나오는 경우와 배가 나오는 경우로만, 이렇게 두 가지로만 나뉘어진다 그랬죠. 즉, 배가 나오는 경우는 등이 나오는 사건의 여사건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배가 나올 확률이라는 것은 P에, 그냥 이렇게 써볼까요? 배라는 것은 1에서 P에 등이 나올 확률을 빼는 것과 똑같죠. 그죠? 그래서 그때는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배웁니다. 라고 넘어갔는데 그 조금 있으면이 지금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여사건의 확률은 이 둘 A와 A의 여사건을 합치면 전체 표본 공간이 된다라는 사실과 그 다음에 A와 A의 여사건으로 이루어지는 합사건에 대한 덧셈 정리, 확률의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되는 걸 쉽게 보일 수가 있어요. 됐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문제를 보시면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서로 다른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서로 다른 눈이 나오는 거의 여사건은 뭐죠? 서로 같은 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A라는 놈을 서로 같은 눈이 나오는 사건, 서로 같은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A의 여사건이라는 놈이 바로 뭐냐 하면 서로 다른 눈이 나오는 사건이 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는 요걸 구하라고 한 거니까 얘는 1에서 서로 같은 눈이 나오는 사건의 확률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은 눈이 나오는 거는 몇 가지 없습니다. 서로 다른 눈이 나오는 건 무지하게 많죠. 무지하게는 안 많죠. 그냥 36개보다는 작겠죠. 그렇지만 서로 같은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보다는 얘가 많기 때문에 서로 같은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세는 게 빨라요. 그게 몇 가지냐? 11, 22, 33, 44, 5, 66, 6개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1 빼기 36분의 같은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6가지 해가지고 이게 6분의 1이 빠지는 거니까 결국 6분의 5 요렇게 우리가 쉽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됐지? 그래서 이런 경우 딱 보시면 눈이 서로 다른 경우의 수를 세는 것보다는 눈이 서로 같은 경우의 수를 세는 게 빠르겠구나. 그리고 눈이 서로 다르다와 같다라는 것은 서로 여사건이구나. 이것만 알고 계시면 세기 쉬운 쪽을 구해서 여사건의 확률로부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을 쉽게 구해낼 수 있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사건을 사용하면 편하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됐지? 자, 또한 3개의 당첨 제비가 포함된 10개의 제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임의로 2개의 제비를 뽑을 때 적어도 1개가 당첨 제비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키가 되는 단어는 바로 적어도예요. 적어도. 얘가 왜 중요하냐 하면요. 이 적어도가 들어갔을 때 여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1개가 당첨이 되었다의 여사건은 둘 다 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적어도 하나가 당첨된다라는 건 하나가 당첨되고 하나는 꽝인 경우와 그 다음 둘 다 당첨되는 경우를 다 고려해야 되는데 얘 여사건을 생각하면 그냥 둘 다 꽝이 되는 한 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확률을 구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적어도가 등장하면 고려해야 될 게 여러 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여사건은 딱 하나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적어도가 등장할 때는 항상 여사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가 중요한 단어, 키가 되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풀 때 둘 다 꽝이 되는 확률을 구하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둘 다, 뭐 이상하다. 꽝자가 왜 이렇게 썼죠? 둘 다 꽝. 그죠? 그러면, 자,
총 10개의 제비 중에서 2개를 뽑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 즉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10 컨비네이션 2가 됩니다. 이것 분해서 꽝인 제비 몇 개가 있어요. 지금 당첨 제비가 3개니까 10개 중에 꽝 제비, 이거 이상하다. 꽝 제비는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7개 중에서만 2개를 뽑는다라고 한다면 이게 꽝꽝이 되는 사건의 원소의 개수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요 놈은 꽝꽝인 경우니까 이 놈을 1에서 빼면 적어도 하나는 당첨될 확률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6건의 확률이죠. 따라서 요 확률은 1 빼기, 그쵸? 예. 뭡니까, 이거? 10 컨비네이션 2는 10 곱하기 9 나누기 2니까 5, 9, 45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7 곱하기 6 나누기 2니까 7, 3에 21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3으로 약분하면 요놈은 7 되고 15 되는 거니까요. 1에서 빼주면 15분의 8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기억하세요. 적어도가 등장했을 때 그 적어도에 해당하는 사항을 보면 고려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여사건을 본다면 딱 하나만 고려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사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겠죠. 그래서 적어도가 등장하면 머릿속에 뭘 떠올려라? 여사건을 떠올려라. 이걸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번 시간엔 확률의 덧셈 정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 확률의 덧셈 정리를 이용하면 여사건의 확률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여사건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수월하게 풀게 만들어주는지 그것도 예제를 통해서 살펴봤으니까 앞으로 여사건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그게 일단 여사건 관련 문제라는 걸 눈치채야 되고요. 예를 들면 적어도라는 단어로부터 그 다음에 그 여사건을 이용해서 훨씬 더 문제를 빨리 푸는 연습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